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정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말 한마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코너인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좀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주석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관심은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뭐 한 절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장일 수도 있지. 제가 공부한 게 그런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글쓰기고, 네. 그게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고, 뭐 혹시라도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보통 이제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것들 보면 다 좀 지식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을 다룬다는 거는 저희의 삶의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거를 이끌어내고, 또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이게 이제 옮겨지는 거니까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간략하게, 오늘 제목은요, 우리 정성원 교수님과 말 한마디 시간, 자존감을 지키면서 남과 건강하게 비교하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 구절에서 이제 자존감과 또 우리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말씀, 그런 다 아마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오늘날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어떤 남과 건강하고 성숙하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희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새 번역 버전인 것 같아요. 예. 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펴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과 저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 오늘 이제 나누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요. 네. 어떤 내가 자신을 평가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 단서를 저희들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헬라어로도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카오마이의 이제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이제 선한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쵸. 자기 스스로의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적 비교, 하향적 비교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상향적 비교, 하향적 비교. 네. 말 그대로 상향적 비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나 과정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네. 나의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나의 능력이, 나의 가치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향적 비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경우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실은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예, 예. 이게 이제 상향적 비교랑 하향적 비교에서 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좀 예를 들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런 사람이요. 네. 그래서 상향적 비교도 하고 하향적 비교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상향적 비교 대상으로 삼는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접하는 제 아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내는 뭐 현재나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장기적이고 어떤 세밀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 아내가 그런 타입. 오, 다 갖추셨네요. 예. 근데 저는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운 데는 제 소수생활 때 좀 디테일한 거, 숲보다는 나무를 잘 보는 타입이다. 네, 디테일에 강하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네. 이게 뭔가 좀 숲을 보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약간의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저는 좀 디테일한 거, 이렇게 좀 나무를 잘 보기 때문에 네. 좀 이끼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잎사귀까지. 그거는 좀 이렇게 무리한 요구고. 아,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약간 제가 나보다는 좀 못하네? 뭐 이런 식의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요. 전도사님 어떠세요? 상향적 비교 대상, 하향적 비교 대상이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두 전도사님이 좀 떠오르는데 한 분은 저의 좀 상향적 비교 대상으로서 좀 존경심이 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라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시려고 또 애를 쓰시고 하는 모습에서 저는 좀 이렇게 부러움?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시라 이제 뭐 약속을 좀 늦는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조금 뭐 이렇게 빵꾸를 내신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분보다는 내가 낫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분이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아마도.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가치를 발견하면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남과 건강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쉬운데 정말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 다 인정하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그걸 개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주로 뭐 제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감사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상향적 비교를 주로 하시는지 하향적 비교를 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댓글을 통해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은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아 존중감이라 그럴까요? 이 존중감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자아 존중감이 무엇인가? 우리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아 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 네. 이게 자아 존중감의 어떤 개념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성격이나 태도, 능력 가운데서 이런 것은 긍정적이야. 또 근데 반면에 이런 것은 부정적이야.
이것을 둘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수용하는 것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건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오케이 조언으로.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비난으로, 비판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냥 뭐 별말 아닌데도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또 네.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아 존중감을 줄여서 이제 자존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너무 모든 거 다 오픈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 게다가 뭐 그래도 뭐 저에 대해서 좀 아시죠? 아, 예, 뭐 이제는 좀 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 네. 저는 이제 좀 논리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러신 것 어떤 같아요.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해요. 네네. 근데 어떤 경우는 작심삼일로 끝나요. 작심삼일로. 그럴 때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나도 나고, 어떤 때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나도 나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존감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다. 아, 많이 높으신 축이신데. 높지는 않는데, 높지는 않는데 그냥 뭐, 괜찮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뭐 내가 뭐 자존감 없는 자존감을 세워서 뭐 득볼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뭐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점이 좀 부정적인? 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을 되게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써는 게. 머리로 이렇게 다 부딪혀가면서 깨달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타입이라. 예, 저는 다 그걸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생각하고, 저게 똥일까, 된장일까. 이게 좀 미리 고민하고 접근하면은 꼭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를 저는 그걸 꼭 생각 없이 저지르기 때문에 피곤한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후회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죠. 전 어떤 의미는 좀 부럽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 삶은 되게 일을 시작할 때 그냥 딱 맞춰 이렇게 체크포인트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일을 시작한다. 네. 그 다음에 그도 중간에 작심삼일 끝나는 타입이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오디너리라고 얘기해요. 보통의 사람. 오디너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보통의 사람이고, 저는 사람도 보통의 사람들이 위안이 좀 되는데요. 저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는 의미는 건강하고 성숙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전 너무 힘들었는데.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아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미국 심리학자 이 커리하고 존슨이 자아 존중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가치고요. 가치. 두 번째가 능력이고, 능력? 세 번째가 통제입니다. 통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능력? 그리고 예. 상황을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느냐, 남한테 휘둘리느냐,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자아 존중감을 정의했어요. 저는 또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자아 존중감에 이제 가치, 능력, 통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저희도 뭐 좀 처음 듣는 개념이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 어렵게 할까봐 좀 두렵긴 합니다. 아니요. 근데 너무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예. 가치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걸 갖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나의 가치에 대한 걸 평가네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나도 그렇고 남도 나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은 이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영역에 있어서요. 네. 나도 나를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거는 긍정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얘기고, 네. 나를 좀 부정적으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뭐 크게 뭐 긍정적으로 안 여겨, 좀 비판적으로 할 때는 좀 자존감이 낮은 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능력의 차원에서 한번 그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그것을 잘 목표대로 마무리, 성취하는가, 이게 능력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근데 내가 원했던, 내가 남들이 시켰던 간에 일을 하면 그냥 별거 이렇게 마무리가, 그리고 또 프로세스도 과정도 별로 탐탁지 않아. 이거는 능력 차원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존슨과 커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 좀 통제, 이 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통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건 좀 학술적 용어는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통제라는 말 여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될, 어떤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를 정면 태클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방금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더 좋은 거는 금상첨화는 성공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래 되면은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통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그래서 통제와 관련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아주 도전의식이 뛰어난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 그 자체도 뭡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발판을 삼는, 도전의 발판을 삼는. 네. 근데 보통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제, 자아 존중감의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끝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이거는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네. 아무리 내가 원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상황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금 주위에 도움이라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아 존중감의 이제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각각 작용을 하는지, 저희 안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론이나 개념은 그것을 좀 거슬든 논리적 연결설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존슨과 커리도. 네네. 이제 자존감을. 네. 근데 사실은 다 같이 고려해야 돼요. 가치, 능력, 통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분의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를 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이걸 대입해서 응용해서 오늘 너무 진짜 다 오픈해 주시네요. 이러면 아니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아내가 선을 지키십시오. 선을 넘지 마. 가이드가 있으셨습니까? 네. 좀 능력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에 대해서도. 근데 좀 이렇게 통제 차원에서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이거는 뭐 해도 되겠네. 근데 어떤데 할라 치면은 주위에서 근데 개입을 하죠, 그죠? 가지가락을 그렇죠. 그럴 경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결말이 안 좋아요. 하다가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 할까 말까 이게 고민하다가 사실 목표를 좀 상실하거나 아니면 일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하는 것이 이제 나름입니다. 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글쓰기인데 근데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좀 능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것도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또 너무 겸손하십니다. 근데 주위 상황은 내 마음대로 어떤 날 잘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때 약간 또 그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때. 약간 저는 그래서 좀 통제에서는 좀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제 가치나 이제 통제에서는 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주변의 어떤 만류나 이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그냥 한다. 제가 하고 싶으면은 하는 스타일이라서 크게 뭐 이제 주변의 어떤 평가나 저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하지 말라 이런 어떤 만류나 이런 거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근데 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능력치는 조금 제 스스로 평가가 좀 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저와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시게요. 네. 맞네요. 이게 우리 자아존중감을 좀 더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히면서 네.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자존심, 자부심 이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존중감, 자존심, 어떤 자부심 이거를 그냥 서로 혼용해서 써요. 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도 높고 자부심도 높아요. 그런데 자존중감, 자존심, 자부심 이건 누구의 평가에 따르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가 결이 달라져요. 또 딥하게 가네요. 예. 아유,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아주 많은 거 건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 그것도 하시는 거죠. 쌍방향이라 예. 뭐 보이시나 봐요. 저는 투시가 있는데. 그래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평소에 자존중감, 그 다음에 자존심, 자부심 요거 구분해서 잘 이렇게 사용은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세력화하기 위해서 자존중감은 네. 어떤 상대의 평가든 나의 평가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다 수용을 해요. 근데 이 자존심은 네.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만 만족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존심이 가능한데요. 근데 부정적으로 남들이 나를 평가하면요 자존심이 상해라고 하는 게 바로 남들의 평가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란 건 남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휘둘린다. 그걸 자존심이라고 이제 하시고 또 자존감은 그다음에 자존감은 남의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요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하는 어떤 비판, 비난도 하나의 조언으로 들려요. 근데 이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평가에 특히 지적한다, 비난한다, 그런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거나 화를 냅니다. 너나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자존심이 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허장성세, 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 낮은 사람이에요. 설명해 주신 자존심에 대해서 언제 좀 자존심이 상하시는지.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그 일을 평가할 때는 만족스러워.
근데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별반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잘했다고 내가 생각 나름대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아니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나 모르겠는데 부부 싸움 할 때 이제 제일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를 하고 제 감정에 솔직하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좀 그걸 이렇게 흘려듣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알아듣는다거나 그럼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예, 저는 좀 그 케이스가 가장 좀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 말은 괜찮아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주위 시선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네. 근데 앞에 방점을 찍는 게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경우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존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갔는데 주위에서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뻑이나 뭐 이렇게 뭐 시선이 느껴질 때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내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한때 아주 일시적으로 느끼는 게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붕 올라갔다가 이제 완전히 근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주위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날아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남들의 평가 부정적일 때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부심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너무 많은 이제 정말 핵심적인 자존중감 또 거기에서 파생돼서 자존심 또 자부심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나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의 평가가 같이. 네, 그러니까 남의 평가도 어쨌든 귀 기울여서 어떤 조언으로 듣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오늘 저희 이제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과 비교에 대해서 이제 깊이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을 제 자신이 이제 좀 한번 느낀 대로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의 긍정적인 것도 또 부정적인 것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좀 저에게는 와 닿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그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성원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굉장히 깊고 또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